안녕하세요, 미션의 현입니다. 애플은 올해 1월 고성능 M2 패밀리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와 맥 미니를 출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M2의 다음 세대인 M3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에는 다양한 맥 라인업의 리프레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스프링 이벤트에는 이 녀석의 등장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제발 나와줬으면 하는 제품 중에서 단연 1순위로 손꼽혔던 제품, 바로 대화면의 맥북 에어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지난달 제 채널에서 15.5인치 맥북 에어 출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전한 바가 있죠. 혹시 못 보셨다면 우측 상단 링크로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이번 영상이 더욱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먼저 디스플레이 전문가인 로스 형은 이번 달에 새로운 15.5인치 맥북 에어를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을 시작했고 4월 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개와 함께 선주문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의 15인치 맥북 에어에 M2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와 함께 이러한 맥북 에어가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2023년 2분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만의 공급망 업계의 한 소식통에서도 15인치 맥북 에어의 디스플레이는 설 명절 이후 양산을 시작했고 2분기에 대량 출하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또한 애플 투자 분석가 밍치거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M2와 M2 프로 칩이 탑재된 15인치 맥북이 올해 2분기 이후에 출시될 것을 언급했고 최근 몇 년간 제품 예측에 있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도 작년 자신의 12월 보고서에서 대화면의 맥북 에어가 2023년 1분기에 나올 것임을 언급을 했었고 지난 1월에도 15인치 맥북 에어가 2023년에 전체 맥 라인업을 구원하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더 큰 맥북 에어에 대한 소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정도의 루머라면 대화면의 맥북 혹은 맥북 에어는 출시가 될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데요. 출시가 예상되는 시기는 현재까지의 루머를 종합해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가장 많이 점쳐지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한 번을 거는 것 말고는 유독 스프링 이벤트에 공을 들여 진행해왔던 애플. 만약 그 기조대로 올해도 이벤트가 열린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 맥북 에어는 그 이벤트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최근까지는 뉴스룸 기사로만 공개를 했던 M2 라인업들이라서 오프라인 이벤트로 열릴 만한 혁신과 관심거리가 될지는 개인적으로도 약간 미지수입니다만 만약 스프링 이벤트가 아니라면 6월에 개발자 컨퍼런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스프링 이벤트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출시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15인치 맥북 에어는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은 이미 작년 7월에 13인치 맥북 에어를 M2 칩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TSMC의 개선된 5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 칩은 하반기 3나노 공정의 M3 칩이 준비될 때까지 최신 애플 실리콘 맥을 책임질 녀석이죠. 현재까지 M2 패밀리 칩군에는 M2 외에도 M2 프로 그리고 M2 맥스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8개월 전에 M2 맥북 에어가 나온 마당에 대화면의 맥북 에어를 또 M2 기반으로 출시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딘가 조금 겹치는 듯한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실 TSMC가 지난 12월에 3나노 칩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공개한 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상반기에 3나노의 M3가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공정의 칩셋을 모바일보다 먼저 컴퓨터에 적용하는 사례는 적어도 애플에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대안은 M2나 M2 프로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 M2 프로로 출시가 된다면 고급형 맥북 프로와 마찬가지로 냉각을 위해 최소 하나의 팬이 들어가거나 맥북 에어의 방열 설계를 크게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리프레시된 맥북 에어 디자인의 장점인 두께와 무게가 증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M2 프로는 아닐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다면 스펙 관점에서 15인치 모델은 화면 크기를 제외하면 13인치 M2 프로 모델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높을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기본 스펙으로 4개의 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가 있는 8코어의 CPU, 그리고 8코어 GPU와 16코어의 NPU, 마지막으로 초당 100GB의 메모리 대역포까지 M2의 종특인 256기가 단위로 SSD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구성되므로 동일 사이즈를 전작인 M1과 비교하면 성능이 약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모델이란 건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요약하자면 13인치 M2 맥북 에어에서 화면만 더 커진 복사본으로 추정이 되는 대화면의 맥북 에어입니다. 자, 그럼 이건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 대답에 앞서서 먼저 이 제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애플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고객 세그먼트의 발굴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꽤 확신을 갖고 최종적으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애플은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맥 사용자들이 더 큰 화면의 맥북 에어를 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두 개의 창을 나란히 놓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고객의 니즈이자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제품의 출시는 애플에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 중에서 프로 모델의 성능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대신에 더 큰 화면을 위해서 구입하는 맥북 프로의 마켓 셰어 일부가 확실히 존재했었는데 여기서 대화면의 맥북 에어를 제공해버리면 이러한 고가의 판매 기회를 잠식해버릴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프로 모델이 고성능으로 가면서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결과적으로 에어와 프로 모델 사이의 가격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사람들이 화면 크기 때문에 구매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죠. 현재 13인치 M1 맥북 에어는 공업 정가 기준 $999, 하나로는 139만원에 살 수 있죠. 여기서 화면 크기를 16인치로 더 늘리고 싶다면 그 니즈 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맥북 프로는 최소 $2,499, 하나로는 349만원입니다. 이렇게 더 큰 화면을 얻기 위해서 가격에 2,500원 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맥북 프로 유저들은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단순히 대화면만을 위해서 프로 모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제 생각엔 차라리 다른 브랜드의 대화면 랩탑을 사거나 아니면 13인치를 쓰면서 좀 참고 쓸 것 같은데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저와 같이 비용에 민감하신 분들은 굳이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구매하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처럼 애플은 이러한 포인트에서 판매 기회의 창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15인치 맥북 에어가 13인치보다 얼마만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지만 프로 모델을 더욱 하이엔드급으로 가격까지 올려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면의 보급형 틈새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마저 먹어버리는 전략을 애플은 애플 실리콘 M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집요하고 무서운 애플, 그리고 그 중심에 제품 판매와 물류의 기지 팀쿡이 있죠. 애플은 최근 2021년 4월 그리고 작년엔 3월에 신제품 발표를 위한 스프링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15인치 맥북 에어를 3월 혹은 4월 초 스프링 이벤트에 보게 될지 아니면 6월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보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에서 처음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화면의 맥북 에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정리해봤습니다. 궁금증에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러한 15.5인치 맥북 에어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